안녕하세요. 유대인이 궁금한 MC 김현영입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과 돈을 움직이고 지배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면 누구라도 후자가 되기를 희망하실 겁니다. 다만 그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게 문제일 텐데요. 오늘 유대인 경제사에서 돈의 주인이 되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알찬 시간을 위해 돈과 유대인을 가장 잘 아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돈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은 없겠지만요. 대놓고 돈 얘기하기가 왠지 속물 같고 좀 영 껄끄럽잖아요. 유대인들도 우리랑 비슷한가요? 유대인들은 네. 비교적 돈 얘기에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요? 탈무드만 봐도 네, 돈 네. 얘기가 많이 나와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괴로움보다 네. 가난이 더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저울을 갖다 놓고 여기 네.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얹어놓고 네. 이쪽에 가난을 얹어놓으면 가난 쪽에 추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 살아가는데 가난이 큰 어려움이라는 거고, 또 다른 얘기도 있는데 사람을 해치는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근심이고 하나는 논쟁이야. 예. 그리고 다른 하나가 빈지갑입니다. 그 중에서도 네. 빈지갑이 가장 큰 상처를 입힌대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부, 곧 가난에 대한 예. 인식이 엄중합니다. 이런 유대인의 인식과 그 탈무드가 실제로 부자가 되는 데에는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예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예, 예, 예. 유명한 호텔스닷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여기서 이 CEO가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고 자기는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재산을 내가 잘 관리하고 네. 다시 이제 이거를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본연의 업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 비결 저희가 본격적으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주제는요, 아주 명료하게 유대인과 돈, 그 속의 비밀 이렇게 잡아왔고요. 지금부터 그 포인트를 하나씩 공개할 텐데요. 유대인과 돈에 대한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돈의 주인이 된 유대인입니다. 돈의 주인이 된다라니, 아니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돈의 노예가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네, 돈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스스로가 주체적이 되어서 네. 돈의 하나님이 주신 이 재산을 갖다가 우리가 잘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에서는 청직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예, 우리 예. 성경에도 보면 청직이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예. 우리가 재산이라든지 우리 돈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시적으로 맡겨놓은 것이고 예, 예. 하나님이 맡긴 것을 내가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 예. 그것이 바로 돈의 주인이 되고 내가 건전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청지기를 잘 맡겨놨더니 청지기가 돈을 잘 관리하고 집을 잘 관리하더라. 그래서 청지기란 말이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또 네. 유대인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또 많이 벌고 또 돈을 건전하게 잘 쓰고 네. 그것이 바로 돈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요, 돈에 종속되지 않고 진정한 돈의 주인이 된 유대인은 과연 누굴까요? 예, 유대인. 좀 의외로 의외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예, 예. 조지 소로스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선 조지 소로스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출생하고 그때 거기서 이제 전쟁이 벌어져서 그 시가전 같은 걸 보고 자라났어요. 그랬다가 그 전쟁통에 영국으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 와서는 고학을 하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막노동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런던 정경대학에 이제 입학을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정경대학에서 평생의 스승을 만나요. 그 양반이 누구냐 하면 열린 세계라는 책을 쓴 칼 포퍼 교수를 만나는데 칼 포퍼 교수는 모든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정권이나 사람은 필히 망한다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이제 사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소로스는 이제 흠뻑 빠지면서 그 철학을 가지고 재귀성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내.
재기성 이론. 그리고 네. 이 재기성 이론을 가지고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주식판에서. 즉 재기성이라는 건 내가 확신에 차서 투자를 했지만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아 이게 뭔가 틀릴 수도 있구나라고 마음을 열고 상호 교환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이론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원래 이 양반이 주식 시장에 발을 담근 거는 이 사람은 철학을 너무 좋아해서 철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야. 그리고 마음 놓고 철학 공부를 하려면 자기가 돈이 좀 필요해. 자유를 살려면. 그래서 내가 한 50만 달러를 벌어가지고 빨리 은퇴를 해서 철학을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철학 교수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가장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주식시장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애널리스트를 하다가 월스트리트를 진출하는데 너무 주식을 잘하는 거야. 금방 벌었어요? 나중에는 큰 돈을 벌었지.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주식을 합니다. 그래서 10년간의 수익률을 한 4,200%라는 그 엄청난 수익을 올릴 뿐만 아니라 1992년 파운드화를 공격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10억 달러를 벌어요. 일주일 만에? 네, 일주일 만에. 10억 달러. 이런 식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 그래서 한 500억 달러 이상을 번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을 보는 어떤 통찰력이나 이런 게 대단한 거죠. 하여튼 그런데 나름대로 청지기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은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곳에 쓰라고 잠시 맡긴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좋은 곳에 써야 되겠다고 그래서 열린 세계라는 재단을 만들어 자기가 옛날에 고생하던 헝가리나 동구의 그 민주화 추진을 위해서 그런 데도 돈을 많이 쓰고 하여튼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사업에 자선 사업을 많이 해서 거의 90% 가까운 대부분의 돈을 이렇게 자선 사업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개가 있어. 그러니까 외환위기를 일으킨 투기꾼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박애주의자라는 시각도 있고 아니면 저 사람은 철학자다. 주식을 하지 마. 자기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람에 대한 그 시각은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 조지 소로스 외에도 그 전설적인 투자자 금융계 큰 손이 또 유대인 중에도 있다면서요? 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골드만 삭스라든지 네. JP 모건이 다 유대인입니다. 다 유대인. 예, 골드만 삭스는 세계 최고의 금융계 그룹인데요. 그룹이죠. 예, 네. 골드만 삭스가 이제 상장을 한 수년 전에 했었는데 뭐 전 직원이 전부 다 아마 5억 이상의 옵션도 받고 굉장히 큰 부자가 되었죠. 네. 이와 같이 이제 금융계 미국을 흔들고 있는 주요한 기업들이 다 유대계입니다. 근데요, 유대인 자본가가 이렇게 많다는 건 돈에 대한 유대인의 철학과 교육 뭐 이런 거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믿는 사람들인데 율법의 기본 정신이 체다카와 미수파트라는 거거든요. 네. 체다카는 뭐냐면 공동체의 약자를 돌보는 게 체다카예요. 공동체의 약자는 돌봐도 되고 안 돌봐도 되는 어떤 관용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의무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도리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약자가 있는데 모른 척하면 이건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의 약자를 돕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목적은 약자를 돌보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철학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청지기론을 갖고 있어요. 즉 세상 만사 모든 만물은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잠깐 쓰고 이 생에 가는 거. 태어나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의 주인은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잠깐 맡겼기 때문에 이 돈을 사회에 좋은 곳으로 나는 다시 흘려보내야 돼. 그래서 유대인 율법은 61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00개 이상이 이 비즈니스나 경제에 관한 혹은 돈에 관한 이야기예요. 율법 자체가. 과거부터 유대인은 그러고 돈이 있어야 생존이 가능했어요. 옛날에는 유대인들은 영주한테 보세를 내고 해야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졌어요. 게다가 이러한 종교적인 그들은 규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여야 된다는 게 그들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그럼요. 유대인이 베풀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말도 있던데 이게 진짜네요.
저도 베풀려고요. 돈. 유대인들은 네. 부자는 네. 인체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인체의 심장이라는 게 피를 온몸 구석구석에 잘 흘려보내줘야 그들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을 사회를 위해서 좋은 곳에 잘 흘려보내줘야 건강한 사회가 돌아갑니다. 김 교수님, 경제 전문가로서 유대인의 이런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유산을 남기면서 네. 삼성도 유산으로 남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출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백신 보급에 대해서도 기부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또 이건희 회장의 컬렉션이 굉장히 세계 최고의 작품이 많았거든요. 예. 뭐 작품이 워낙 좋다 그러면 비용을 따지지 아니하고 모았기 때문에 예. 이건희 회장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주 희귀하고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유산으로 지금 국립박물관이나 이제 전시회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를 통해서 건전한 부를 창출한 거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유대인에게 돈이란 더 큰 일을 위한 수단이구나 싶은데요. 돈의 주인이 되려면 돈 자체가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 점 잊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유대인의 돈에 관한 두 번째 포인트, 바로 가난에 대한 생각입니다. 가난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가난을 나쁘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런데요, 유대인은 좀 다른가 봐요. 네, 그들은 아주 가난한 데에서 나름대로 혹독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난이 다툼을 낳는다. 가난은 집안의 50가지 재앙보다 더 나쁘다. 빵 없는 것에 토라도 없다. 토라라는 건 그들의 경전을 얘기하거든요. 빵이 없으면 사실은 종교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죠. 사람은 키소, 코소, 카소로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키소라는 게 지갑입니다. 그다음에 코소가 술잔이야. 그다음에 카소는 분노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돈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술 먹고 하는 짓을 보면 인성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분노하지 이런 않아요? 단어는 그 사람의 지갑, 술잔, 분노를 보고 그 사람 자체를 그냥 판별할 수 있다는 얘기. 근데 가난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록이 아주 직설적이고 현실적이네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들의 랍비들은 공부를 하면서 일도 병행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고 일이랑 같이 하죠? 옛날에 랍비들은 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랍비는 사실은 사제가 아니야. 요새 랍비는 그 공동체 시나고그에서 어느 정도 이제 생활비를 대줍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랍비는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 그러면서도 자기 생활비를 벌어야 됐어요. 그래서 옛날 랍비들은 주로 무엇을 했냐면 무역업이나 의사를 했어요. 그 왜 무역업을 많이 했냐면 랍비들 간에는 편지 연락을 하면서 많은 정보가 모여요. 그러니까 랍비는 사실은 정보의 집합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의 상품 시세나 흉작이 난지 풍년이 난지 무슨 물건이 귀한지 모자른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물건이 많은 곳에서 없는 곳으로 옮겨주면은 거기서 이득을 보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역업을 했고 랍비 스스로는 의사가 되는 게 하나님이 만드는 티크노람 세상에 맞는다고 그래서 유독 랍비들이 의사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무역업이나 의사생활을 하면서 랍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쯤 되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공부와 일을 같이 해서 성공한 주경야독한 인물 한 명쯤은 보고 싶을 텐데요. 누가 있을까요, 김 교수님? 저는 뭐 최근에 이제 창업에서 굉장히 부자가 된 사람 두 사람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바로 배달의 민족하고 양홀자입니다. 배달의 민족의 그 김봉진 회장은 공고를 나온 사람이에요. 네. 본인은 공고를 나왔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창업을 해서 우리 국가를 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냐 이렇게 해서 배달의 민족을 만들어냈죠. 이 야놀자 대표 이수진 대표도 이 공고를 나온 사람입니다. 이 이수진 대표도 본인이 여관 청소한 사람입니다. 여관에 청소하면서 모텔을 청소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모텔 종사자들을 위해서 좀 더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걸 공유하다가 야놀자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창업을 해서 성공한 이수진 대표나 야놀자를 만들었고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회장은 이와 같이 이제 두 분 다 공고를 나왔지만 네. 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왔고 또 주경 야독으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우리는 돈과 가난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혹시 좀 더 솔직해질 필요는 없을지 생각하게 만드는 포인트였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돈에 관한 세 번째 포인트를 볼게요. 이번에 바로 돈을 굴리는 지혜입니다. 지혜라고 하니까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보다는 더 근본적이고 심오한 느낌이 드는데요. 예. 유대인들은 돈을 번다는 관점이 조금 틀립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즉 고객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이 결과 돈은 반대급부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를 중시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을까, 만족할 수 있을까를 이제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돈이 따라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일례를 들면 델 컴퓨터라고 아시죠? 그 네. 마이크 델이라는 사람이 그 창업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돈 벌 생각으로 컴퓨터를 만든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의사가 되려고 의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다행히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아서 컴퓨터 조립 생산을 잘 해요. 그래서 옆에서 친구들이 부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 싸고 좋은 컴퓨터 좀 조립해서 만들어 줄래? 하면은 고물상이나 이런 데 가서 싼 컴퓨터들을 사다가 그 부품들을 다시 분해해서 그보다는 훨씬 좋은 성능 컴퓨터를 조립해서 친구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니까 나중에 친구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부탁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또 마음 약해서 그거를 거절하지 못하고 주문 받으면 쟤 또 만들어줘.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 내가 의사 될 팔자가 아닌가 하면서 만든 게 델 컴퓨터야. 그러니까 델 컴퓨터는 자기가 예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으면 그때 그 돈을 가지고 가청업체에 해가지고 좋은 성능의 컴퓨터를 만들어서 고객한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중간 유통 단계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직거래. 공장도 없고 창고도 없고 중간에 도매장이나 백화점에 넘기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직거래예요. 즉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돈을 벌려고 먼저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의대생이면서도 공부하기도 바쁜 시절에 주변에서 고객들이 원하니까 그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질 좋으면서도 값싼 컴퓨터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그게 사업이 된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사업이. 자연스럽게 반대급부로 이제 돈이 따라오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문화와도 분명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소위 금융 문맹이 맞다고 하죠. 저도 금융 문맹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돈이 모여지면 적금 넣고 전부 다 아파트나 부동산 땅 이런 데만 하기 때문에 네. 이게 금융 문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존이나 애플은 1,000배에서 2,000배 정도 올랐거든요. 네. 아마존이 $2에서 지금 3,500달러를 하고 있고 애플이 지금 1,200배가 올랐어요.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한 20년 정도 투자한다 그러면 미국의 우량한 주식이 훨씬 낫다는 거죠. 미국 국민들은 전체 국민들이 한 401k라고 해서 국민연금 자체가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은퇴할 때 보면 미국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현금을 가지고 나갑니다. 자기가 은퇴 자금으로 투자했던 것이 다 미국의 주식에 투자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부동산에 투자해서는 안 되고 자기 한 333으로 나누어서 주식과 부동산과 현금 정도를 이렇게 안분 배분을 해라. 우리 금융 문맹에서 일어나야만 우리가 주식을 알고 우량한 주식을 알아야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직장인들이나 내가 주식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우량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학생들에게 많이 가르치고 있고 금융맹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요 두 분 교수님께서 추천하실 만한 돈 굴리는 법이나 돈 굴리는 지혜를 오늘 좀 공개를 해주셔서 저를 좀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교수님. 예, 그런데 네.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채권, 원자재
혹은 코인 이런 것들인데 어느 걸 하더라도 사실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확신이 서서 투자를 해야 그냥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누가 하는 얘기에 솔깃해서 그걸 쫓아서 투자하면은 대부분 그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자기 공부가 모자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 권하고 싶은 일은 그런 재테크보다는 자기가 하는 직업이나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그게 더 복받은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탤런트를 찾아내서 이를 갈고 닦아서 그 분야에 우뚝 섰을 때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자기의 탤런트를 찾아내는 일이거든. 자기의 탤런트를 찾아내는 게 방법이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사실은 자기 탤런트예요. 네 가지가 뭐냐면 네. 우선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한번 쭉 써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2, 30개를 썼다 그러면 그 중에서 자기가 잘하면서도 하면서 즐거운 일을 다시 골라내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잘하면서도 즐거운 일인데 특히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다시 가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돈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교집합이 완성되면 그 중에서 자기의 탤런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탤런트를 가지고 자기가 하면서 즐겁고 보람을 느끼면서도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오는 일을 자기 직업이나 자기 일거리로 삼으면 그게 최상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 직업은 저한테 맞나요? 맞으시겠죠? 김 교수님. 저는 예. 우리 직장인들이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우량한 주식 투자가 제일 최고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지금부터 자기 자산의 한 30% 정도, 자기 월급의 20%나 30% 정도를 세계 1등 주식을 사라. 나는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세계 1등 애플이거든요. 애플. 그러니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1, 2등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삼성전자를 사라는 것이 아니라 애플 사라는 것이 아니라 세계 1등 주식을 사라. 자기 월급의 20%나 한 30% 정도를 매달 꾸준하게 사시면 정말 10년 뒤에는 한 100배 정도, 앞으로 한 20년 뒤에는 1000배 이상의 수익을 낼 겁니다. 부자가 자연스럽게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인도 돈에 대한 철학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데는 많은 분들도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요. 최소한 돈 앞에서는 지금보다는 더 자연스럽게 당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전해드린 유대인과 돈 이야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필요하신 정보는 앞으로도 저희 유대인 경제사가 책임지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재밌고 유익한 유대인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다 같이 외치면서 인사드릴게요. 유대인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유대인 유대인 경제사!